대우불청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우불청 과거 40년 역사를 같이 이제 추억하면서 생각해 보니 나하고도 참 인연이 깊은 불교 청년의 신행단체였지요. 말이 그렇지 이 40년 역사를 지속해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제 대우불교 청년회가 참 활동적인 그런 모범을 보여져 내려왔기 때문에 참 그 역사가 쌓였다고도 생각됩니다. 과거 내 젊었을 때인데 그 장성보 총명사에서 같이 법회를 하고 또 그 이기영 박사라든지 또 통영에 계셨던 송법사 또 정한법사 이런 분들 이미 타계를 했지만은 그런 분들의 노교가 대우불청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또 하나의 청년의 역사 전설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참 청년들이 이 불교라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닦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봉사적인 활동도 하고 사회에 어려운 일을 하나씩 찾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참 고귀한 일이고 참 뜻깊은 일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젊은 청년들 이제는 뭐 다 나이가 들어서 세대가 이제 장년이 됐고 또 이렇지만은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 참 종교에 관해서도 관심이 적어진다는 말도 있고 뭐 탈종교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뜻 있는 사람들이 불법 인연을 통해서 자기 개인의 삶을 좀 더 가꾸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사회활동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법연을 맺어가지고 법을 배우는 인연, 불법 인연을 법연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또 불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인연을 통해서 상호 참 신뢰하는 그런 인격적인 유대도 맺고 이래서 지역사회에 모범되는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참 좋다고 느껴지는데 새로운 참 인연 닿는 그런 분들이 대우불청에 관심을 가지고 좀 새롭게 또 가지고 대우불청의 역사가 좀 더 길게 앞으로 이제 반세기 50년도 되고 또 이제 더 나아가면은 100년 참 1세기의 역사를 수립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대우불청의 그 40주년 역사를 축하하고 오늘 간단히 느닷없이 이렇게 참 몇 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워요. 대우불청 참 우리 불교사의 신행단체로서는 길이 아마 이름이 기록될 그런 대우불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분발하셔가지고 대우불청을 더욱 잘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우불청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칠불사 선홍입니다. 대우불교 청년회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불교라고 했습니다. 불교인들은 삼기와 사홍선을 통해서 불교의 연기법과 공을 잘 이해하고 실천 수행하여 삼매와 깨달음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우불교 청년회가 발전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우불교 청년회가 벌써 40주년이 됐다고 이렇게 방영을 하는 어떤 인연을 맡게 되어서, 첫째, 저는 대우불교 청년회 일원으로서 항상 불교를 함께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40주년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세월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정말로 제가 이 삶에 있어서 인생을 참으로 나답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가장 깊이 고민하고 어떤 그런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길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구나 라고 확신을 얻었을 때, 그것을 정말로 지탱해주고 그 길을 확실하게 함께 해준 정말로 어떤 동반자적인 친구가 저에게 있어서는 대우불교 청년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우불교 청년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특히 지안 스님께서는 그 통도사에서 그 먼 길을 마다않고 매일마다 이렇게 그 법회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시고, 또 비가 오면은 배를 못하는 날은 꼭 이 마산 진주로 해서 4시간이 되는 그 긴 거를 마다않고 이렇게 빠짐없이 법회를 참석해 주시면서 법회를 해주신, 항상 그런 어떤 그런 그 고마운 은덕을 제가 이렇게 가슴에 담으면서, 그런 어떤 그 의지가 있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소중한 어떤 가르침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총명사, 저희들이 대우불교 청년회 하면서 법회를 받던 총명사는 그 옛날 명호 스님께서 이렇게 주지를 맡고 계셨는데, 정말로 그 불교를 사랑하는, 또 불교 불자를 아끼고자 하는 그 정말로 이 순수한 마음의 어떤 그런 어른이 또 저희들에게 초발심 작용문도 가르쳐 주시고, 또 불교 회원들을 하나하나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런 인연들이 뭉쳐가지고 정말 저희들의 대우불교 청년회가 이렇게 올곧게 불자다운 어떤 삶을 이렇게 이 배워나갈 수 있는 그 터전이 되었던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하나 행사가 있을 때도 회원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가지고 등 하나 달고, 또 거리도 장엄하고 초파일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도 이렇게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고, 또 불평불만 하나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제가 정말로 수행생활을 하면서 선방에서 그 정진을 할 때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그렇게 같은 법우님들끼리 이 순수한 마음으로 불사를 진행했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그런 기억이 떠올릴 때마다 그런 어려운 것들을 꼭 제가 극복을 하고 또 이겨나가서 반드시 이렇게 그것이 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항상 토대가 되고 저를 격려해주는 어떤 채찍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제 제가 출가한 지가 벌써 31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의 어떤 그런 이 지침이 정말로 이 불교의 어떤 신행 생활을 정말 올곧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주춧돌이 어디냐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그것은 대우불교 청년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정말로 제가 이게 내원사 주지를 이제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맡고 있는데, 불교적인 현실이
정말로 이 어찌 보면 그 풍전등화처럼 이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저 스스로도 이렇게 이 피부적으로 이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이제 주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부처님의 말씀이 옛날에도 진리였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축축한 어떤 그런 그 봄날의 단비처럼 이렇게 적셔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너무 시대가 빨리 급변하고 또 저희들이 그것에 이렇게 발맞춰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유연성이 아직은 부족해서 이런 현실이 이게 도래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불자가 정말로 불자답게 바른 정진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또 바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불자다운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은 저는 이런 어떤 그런 어려움의 어떤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우불교 청년회도 이제 40주년을 맞은 의미에서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답게 정말 이 내 자신이 실천할 수만 있다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어떤 그런 어두운 곳을 비추고 또 모든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을 잘 풀어내줄 수 있는 확실한 해답의 실마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불교 청년회 화이팅! 우리 대한불교 청년회 울산 경남 울산지구 대우불교 청년회 창립 40주년을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억수로 축하합니다. 40세가 되었다면 제가 서울불교 청년회 마포지부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79년 80년대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정권을 잡은 군사 반란군들은 어느 날 새벽 80년 12월 27일 새벽에 전국에 있는 사찰과 암자를 분합발과 총검으로 들고 들어가 새벽 예불을 진행하시는 스님들을 무차별하게 잡아가시고 연행하여 망신을 주었습니다. 마치 무슨 큰 스님이나 스님들께서 큰 비리나 부정부패 축제가 있는 것이냐 보도하여 언론에 보도하게 하여 불교를 해방하고 또 탄압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겪으면서 세상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불교를 중흥시키자는 전국의 많은 청년 불자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대우불교 청년회 저 남도의 끝에 있는 거제도의 대우불교 청년회가 청년 불자들의 힘을 모아 창립을 하였습니다. 정말 획기적이고 또 9년이 일어난 그들의 그때의 대우불교 청년회의 그 힘과 함성은 지금도 기억해보면 새롭습니다. 특히 제가 대한불교 청년회 16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일 처음 방문했던 곳이 바로 대우불교 청년회 창립 법회였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배를 타고 다녀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불교 청년회도 그동안에 30여 년간 이어온 자립과 불청해관의 건립이라는 발언을 작은아마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희망의 디딤돌을 바탕으로 우리 불교 청년들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우불교 청년회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그동안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앞장서 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불교 청년회 100주년 사업에 회관이 마련될 수 있었고 또 대우불교 청년회도 그 중에 하나로 동참해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대우불교 청년회가 그동안에 끊임없는 사회, 국가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온 것은 굳건한 신심과 또 끊임없는 정진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우불교 청년회는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우불교 청년회는 앞으로 달라지는 100년을 향한 큰 걸음을 옮기셔야 될 것입니다. 그 걸음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함성과 정진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대우불교 청년회 100년을 향한 큰 걸음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의 굳건한 신심과 정진으로 적어도 거제도만큼은 불국정토로 이루어 나가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이고 보살님이십니다. 불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불보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래에 하는 일마다 만사여행통하시고 또 건승하시기를 직감으로 바라면서 부처님께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건승하십시오. 마하바냐바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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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대우불교 청년의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KYBA 대불청 중앙회장 하재길입니다. 대우불교 청년회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우불교 청년회는 창립 당시에는 드물었던 사찰 청년회가 아닌 직장인 청년회로 출발하여 불교 청년회의 새로운 활동 단위의 모범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꾸준히 법회를 진행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의 불교 포교의 일례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의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일반 불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대덕 큰 스님들을 매년 초청하여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열린 법회도 진행하고 있고, 어린이 포교와 학생 불자 장학금 수여 등 이제는 직장인 청년회가 아닌 지역의 대표 불교 청년회로서 전국의 모범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KYBA 대한불교 청년회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였고 대우불교 청년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불청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면서 대사회 참여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참다운 법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불교 중흥을 이끄는 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대우불교 청년회도 지역의 일반 시민들과 불자님들에게 한층 더 다가서며 전하는 청년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대우불교 청년회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우불교 청년회 화이팅! 청년회를 만나게 된 계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절에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보다는 일단 불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거제도 와가지고 결혼하고 살면서 종교를 좀 갖고 싶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연히 회사에서 그 대우불교 청년회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회에 한 2~3번 참석을 하고 나서 법문을 듣고 나니까 내 생활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어서 대우불교 청년회 가입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가까이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청년회 가입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오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다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쭉 제가 좀 나태해지고 해태해지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초심을 항상 잊지 말자. 그래서 제 프로필도 그렇게 선정을 해가 다니고 있는데요. 초심을 잊지를 말자.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하고자 하는 수행 방법을 선택을 해서 수행 과목을 선택을 해서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청년회 대표로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 회원들이 보기에 그래도 좀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범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청년회가 신입회원을 가입을 많이 못해서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디지털 세대에 맞는 맞춤형 포교 사업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이라고 하면은
대우교 청년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앞에서 이끌어오던 우리 회장님들에게 굉장히 고마움과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년 회원들 가족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실습을 거제도로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불교 학생회를 하고 있어서 거제도에 오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황량했죠. 황량한데 어떻게 마땅히 가야 될 사찰도 없고, 그래서 주변의 사찰을 찾아봐도 어디 공부할 곳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우리 회사 내에, 대우조선 내에 그 울산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넘어온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또래에 그 청년 학생 활동하던 몇몇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 땅에도 부처님의 정법을 한번 펼쳐보자. 우리가 또 배웠던 그 부처님의 바른법을 한번 펼쳐보자 하는 뜻으로 그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81년도 1월 17일에 그 우리 회사 내에 음악 감상실에서 창립 법회를 하게 되었죠. 그 당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창립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거제도가 거의 불교의 불모지나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찰들이 대부분 무속인 사찰이나 그런 사찰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회를 한다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큰 스님을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리에 이제 플랜카드도 걸고 또 벽보도 붙이고 이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독교세가 워낙 이제 센 곳이었고, 이것이 그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진주하면서 그 기독교가 굉장히 강해졌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무슨 행사를 한다, 그 용납이 안 되었죠. 그래서 현수막을 하룻밤 지나면 없어지면 또 그 다음날 다시 걸고, 그렇게 뭐 일주일 그냥 밤낮 주야로 이제 한쪽에서는 뜯고 우리는 갖다 걸고 그런 과정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제 기억에 뭐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라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청년회 창립을 저하고 같이 했고, 또 같이 늘 활동하다가 우리 청년회에서 그 지도 법사로 초대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 이상교 법사님이라고 정한 법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15, 16년 전에 그 위암으로 한 6개월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그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실 동안에 우리 회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장례도 우리 회원들의 힘으로 입업당해서 치렀었는데 잊을 수 없죠. 저한테는 도반이자 스승이었고, 그 불교라는 틀 속에서 종교라는 색채가 너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구속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게 현재의 종단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기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권에 휘둘리는 모습이라든지 수행을 멀리하는 모습, 그 다음에 생활과 멀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늘 부처님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으로 돌아가자 얘기를 하는데, 그 부처님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경전에 입각해서 그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내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그게 또 나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또 그게 지역 사회의 그 모범이 되고, 또 이 사회를 어떤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기둥 역할을 해줄 때 한국 불교가 말하는 그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길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40년 역사 편찬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이게 그러니까 시대 정신과 맞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정리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정리한다는 게 그게 지나온 추억을 모으는 그 참고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 시대 정신과 어떻게 그 부합해 갈 거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회에 처해 있는 이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거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쪽에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그 틀,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매달려 있지 않느냐.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뭐냐는 데 대한 그 고민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예. 뭐 선배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선배라는 이름으로 후배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이제는 너희들의 시대다. 선배들의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20대, 30대의 젊은이의 시간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늙은이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젊은이의 그 패기와 도전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대우불교 청년회에 입회를 해서 활동했던 내용 중에 그래도 좀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7대에 회장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27대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면서 사실은 이제 회장으로서의 초발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 그 당시도 상당히 그 활동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했었습니다만은 한 10몇 명의 신입 회원을 이렇게 입회를 했고, 그분들 중에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보람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1년 단위로 회장을 쭉 해오다가 제가 이제 1년만 딱 하고 나서 그만두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이룩해 놓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1년만 하고 끝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연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청년회에서도 저한테 연임을 할 것을 주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추석 이후에 스님들께 인사하고 오면서 제가 연임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이룩하고 싶었던 것이 보현행원의 급식 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거제 지역 내에 우리 불교 단체가 시민들에게 해양할 수 있는 뭔가를 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급식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위기도 있었고 부침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것들을 법원님들이 합심을 해서 꿋꿋하게 헤쳐나가 가지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 잠시 시국 상황에 의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만은 곧 정상화되면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청춘은 대우불교 청년회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은 35년간 청년회 활동에 같이 동참을 하였고, 앞서서 저희 청년 회원들의 선배님들의 어떤 좋은 활동과 이끌음을 통해서 오늘의 대우불교 청년회가 발전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어떤 대우불교 청년회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지성으로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봉축합니다. 올해 대우불청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긴 세월인데 지금과 같이 대우불교 청년회가 꾸준히 발전해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 선배 불자님들과 현재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법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이번 생에서 잘한 일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불교를 접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이 불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20대 분들, 30대 분들, 40대 분들, 정말 불교는 재미있고 흥미롭고 보람되고 정말 권하고 싶은 그런 가르침이므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불교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저 청년의 활동을 한 30여 년간 했는데 이번에 40주년 맞이 자료 편찬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는 저 청년회가 그동안에 헛되지 않고 활동을 했고 그러한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고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계속해서 좀 정리하고 보관하고 넘겨야 될 그런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시대가 변화를 해서 이런 자료들이 점점 디지털화 시대가 되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또 남아있는 자료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자료 편찬하면서 좀 이렇게 남아있는 자료들이 물론 그동안에 그 정리라든가 힘들었지만은 과거의 우리 청년의 역사를 뒤집어보고 앞으로 후배들한테 이러한 선배들의 발자취를 넘겨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후배들이 꼭 좀 알아가지고서 이런 선배들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총맹사라는 곳에서 이렇게 처음에 법회를 볼 때 지금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올라가는 그 위치가 가팔랐어요. 근데도 퇴근하고 올라갈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다들 몇 명 왔을까 생각했는데 그때도 평상시 오던 인원 그때는 거의 한 100명 정도 왔었거든요. 법회에. 그 인원들이 다들 옷을 다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안 간다 이런 생각 없이 당연히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 와서 그날에 젖은 채로 법회를 본 어떤 그런 게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그냥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든지 불만적인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안 나오고 이러면은 뭔가 개선이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마음에 상처받고 발길을 끊어버릴 때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쳐 지나간 법우님들이 혹시나 저 때문에 마음 상처받고 안 오는 일이 있었다면 저 정말 참여합니다. 이 공간에서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와주세요. 지금까지 저희들 부부 다 청년 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특별하게 저희들을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너무 잘 커졌고 지금도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대가 이런지라 애들이 좀 이렇게 힘든데 제일 바라는 거는 뭘 하든지 마음속에 부처님 이렇게 항상 법답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떤 소임을 맡던 회관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소 지금 정도라도.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회관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게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랬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공유하고 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일 회장이 된다면 이건 파격적인 일인데요. 대우불교 청년회는 보통 지금 다 남자분들이 남부부님들이 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법부가 회장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사실은. 예. 사실은 올해 압박을 받았었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받는 순간 이제 저 속마음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초점은 청년을 활성화시키는 거, 신입회원 모집하는 거. 그러나 그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들어가 봤어요. 깊이 들어갔을 때 일단 이 법당에 왔을 때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도 재미지만 내 마음에 안정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왔다 갔을 때 조금은 행복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본문만 듣고 본문 듣고 뭐 가고 이래가지고는 법당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사실 본문만 들어도 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서 공부를 조금 하고 왔기 때문에 본문 듣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제 주위에 이제 지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너무나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고 누구한테 위로받는 거 그리고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것만 조금만 전해줘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당이라는 곳에. 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다면 어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행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회장이 되겠습니다 하는 건 아니고 뭐 50주년, 60주년, 뭐 앞으로 1, 20년 뒤에 정말 해야 된다 하면은 네,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승 정건화 법사님과 무량성 변영희 보살님의 예쁜 딸 진아입니다. 우선 대우불청 창립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이웃이자 좋은 친구였던 추억을 함께한 곳에 창립 40주년을 축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다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그래도 좀 더 건강히 잘 지내서 내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법회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세요.